자, 안녕하세요.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물, 그리고 식량, 요 문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듯이, 미국 나스닥 세계 최초로 연말 물 선물 거래 시작을 했다. 작년 12월 7일부터 상장을 해서 물 선물 지수가 상장을 해갖고 물을 사고 파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전에 뭐 대동강을 팔았던 봉이 김선달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그만큼 물이 중요해졌다. 그 제목에 뒤에 보면요, 석유보다 물이 더 걱정이다. 나중에는 뭐예요? 석유 가격보다 물 가격이 더 비싼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중동의 국가들이 석유가 많아서 부자로 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물이 많은 풍족한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 석유가 쏟아지는 거죠. 비만 오면. 장마 때는 대목인 거죠. 장마만 되면은 대목이야. 막 돈이 쏟아지 하늘에서. 그런 꿈 같은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기사를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누가 만들었냐면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발레스라는 회사에서, 물 관련 회사예요. 근데 요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물 관련 회사. 영국 런던. 딱 하니까 떠오르는 우리 엉아가 한 분 계셔. 로스차일드 엉아가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요거 석유 시대가 지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패권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로스 엉아로 추정되는 발레스라는 회사가 이제 생겨서 물을 사고 파는 선물 지수를 만들었다. 뭔가 냄새가 나죠. 근데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거 딱 봤더니, 자, 여기는요, 동아시아 지역, 가뭄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디냐면요, 그냥 우리나라 환경부예요. 국가 가뭄 정보 포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걸 봤더니 어디가 가뭄 지역이냐? 동아시아 쪽에 중국, 그죠?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가 다 가뭄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근데 이 나라들의 인구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거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사는 지역이 가뭄 지역이다. 그런데 또 이 지역들을 보니까요, 농경지 지역이 많이 있어. 대부분 농경지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로스 형님이, 그지? 근데 좀 더 나가서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강이 하나 있어. 아시아의 강 해가지고, 무슨 강이에요? 메콩강. 그죠? 그래서 메콩강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메콩강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요런 기사가 있어. 메콩강 상류 11개 중국댐 미중 갈등의 새 싸움터 되나. 야, 이제 슬슬 윤곽이 잡혀요. 메콩강 상류에 11개 댐이 있는데, 중국의 댐이 있는데, 그거에 미중 갈등의 새로운 싸움터가 되냐. 자, 그리고 나서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다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 메콩강 하류 지역 협력 이니셔티브, 요거를 LMI라고 해요. 근데 요게 2009년에 미국이 만든 건데,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5개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다.
중국을 제외한 거예요. 메콩강이 지나가는 게 어디냐면 요렇게 해요. 아까 그랬죠. 요렇게 지나가는데 중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요 6개국이 메콩강이 지나가는데 중국을 제외한 요 밑에 5개국 여기와 함께 미국이 언제요? 언제 만들었다 그래? 2009년. 그런데 2009년에 만들긴 했는데요. 이미 지금 이거 만들어진 것도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정아들은. 근데 이거보다 더 10년 전 1998년도부터요. 이거에 관련해서 이 지역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고 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 보고서가 1998년도부터 보고서들이 올라와서 그걸 토대로 만든 게 LMI다. 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항상 기사를 볼 때는요. 뭐 이렇게 제목만 주로 보잖아요. 그죠? 요즘에 제목 그리고 내용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일단은 쭉 가다가요. 항상 중요한 거는 기사의 맨 끝에 딱 봤더니 맨 끝에 뭐냐면 중국의 티베트에서 발원하는 답이 딱 나와. 중국이 티베트에서 저 메콩강의 발원지가 티벳이래. 그리고 그 5개 지나 메콩강은 미얀마, 라오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내려간다. 그런데 이 메콩강이 발원지가 티벳이다. 그죠? 자, 4년 전으로 가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막 급격하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인권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신장, 위구르, 티벳 여기 너무 인권적으로 중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전에는 왜 안 했어? 중국을 키우고 있었잖아. 새끼 되지 않았으니까 키우는 동안은 말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제는 잡아먹을 때가 되니까 인권 얘기를 쓱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는 그 시점에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서 유럽부터 해갖고 전 세계에서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때마침 어떻게 돼요? 작년 연말에 연말이라고 해봤자 한 달 전이에요. 그지? 한 달 전부터 어떻게 물을 갖다가 사고 팔 수 있는 선물 지수를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상장을 시켜버리네. 이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그 다음엔요. 전 세계로 물 선물 지수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뭐 ETF부터 해갖고 이제 다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보자고. 어디냐? 여기요. 티벳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메콩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뭐 이제 줄기들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 상류에 있는 중국의 댐 11개래요. 11개래. 그죠? 그러면은 답이 나오지. 갑자기 물 선물 지수가 생겨나고 그것도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만들고요. 그러면 조용하던 티벳과 이 위에 신장 위구르 티벳 지역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들고 나오고요. 메콩강 지역의 이 5개국, 중국을 제외한 5개국과 이미 10년 전부터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냄새가 나죠. 이게 완전히. 뭐와 연결될까요? 지금 무슨 얘기가 슬슬 나와? 티벳의 독립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보고서를 쓰면서 준비를 해왔던 거를 이제
물 선물 지수를 상장시켜 갖고 거래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어떻게 돼? 이제 엉아들이 20년 동안 준비했던 게 시작이 됐구나. 물을 사고 팔겠대. 그럼 생각을 해봐봐. 티벳을 갖다가 엉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티벳 딱 가가지고, 야, 니네 독립해야 될 것 같아. 독립하는 거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니들이 이 메콩강에 발원지잖아? 그럼 이 메콩강, 그죠? 이 메콩강을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고 투자하는 거까지 우리가 다 해줄게. 요 사업권을 갖다가 우리한테 줘. 대신에 우리가 다 먹을까? 아니야. 우리가 다 먹지 않고 니네한테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끔 니네한테 얼마 떼어줄게. 그러면 티벳 입장에선요, 독립도 돼요. 국가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들어올 수 있어요. 티벳 입장에서도 좋죠. 엉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벌이가 되겠죠. 왜? 아까 봤듯이 이 주변에 메콩강을 끼고 메콩강을 낀 상태에서요, 그 주변에 가뭄 지역이 어마어마하고 그 일대의 그 지역의 인구가 어마어마해. 그죠? 메콩강에 꼭 지나가지 않더라도 이 물을 사고 판다 그랬잖아요. 물을 팔 수가 있어. 중국에다가도 팔고요. 가뭄 지역인 인도에다가도 팔아. 여기도 당연히 팔아먹겠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 전부 농사 짓는 땅인데 여기다가 물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강 또 답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중국 여기 상류 지역에 11개의 중국댐, 요거를 끼고 저 11개의 댐이 티벳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그 중국과 티벳의 경계가 그려진 상태로 티벳이 독립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소설이에요. 제가 쓰는 소설이야. 그냥 기사를 토대로, 이런 흘러가는 것들을 토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도 사고 팔아서 돈을 벌죠. 가뭄 지역이니까 물이 필요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물값이 비싸져도 당연히 물을 사서 농사를 짓겠죠. 아니면은 타산이 안 나오면 농사를 포기하겠죠. 그러면 무슨 가격이 또 올라갈까요? 물 가격이 올라가.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농산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5년 전에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5년 후에 이렇게 엄청나게 세상을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알려준 영화가 있어. 어떤 영화냐? 빌 게이츠 영화요. 빌 게이츠 영화가 5년 전 강연에서요, 바이러스 대유행을, 그죠, 코로나 감염증 요 사태를 갖다가 예견을 했어. 친절해요. 그치? 미리 알려줬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챘지. 그래서 요 영화가 요즘에 도대체 뭘 하고 다니나, 그치? 한번 찾아봤더니 요런 기사가 있어요. 빌 게이츠 세계 1등 갑부자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한테 넘겨줬지만 알고 봤더니 미국 최대 농지 갑부더라. 그러니까 요 양반이, 요 영화가 뭐 하고 있느냐, 농지를 사들이고 있더라. 근데 아까 설명했죠. 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요. 농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빌 게이츠 영화가 농지를 사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샀겠어? 아니겠죠? 농사 지으려고 샀죠. 왜? 저게 돈이니까. 그죠? 그러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이념적으로 바라보면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이미 점령했어. 그리고 전 세계를 이미 점령한 거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지금 요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때요?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티벳이 독립이 되고 중국이 엉아들 입장에서는 이 11개의 댐을 갖다가 어떻게 티벳에 독립할 때 경계선으로 티벳 땅에다가 집어넣어서 독립을 만약에 시켜버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중국 돈으로 저 댐 11개 다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물값이 올라가요. 중국도 농사를 져야 돼. 인구 많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물을 사서 농사를 져야겠죠. 한계가 있겠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부족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의 땅 부자인, 농지 부자인 빌 게이츠가 지은 농산물을 어떻게 해요? 수입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중국 기업들에게 기업의 엉아들이 돈이 싹 들어간다고 했죠. 중국 기업의 엉아들의 돈이 들어간 다음에 중국 기업이 성장을 하고 중국이 뭐 GDP도 올라가고 해갖고 성장을 해. 실물 경제도 성장하고 한다고 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뭘로 써야 돼요? 식량 사는데 써야 돼. 식량 가격이 막 올라간 거를 벌어서 식량을 사는데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면 거기에 투자되어 있는 엉아들이 빨대 꽂고 또 다 빼가죠. 그러면 중국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지배하는 거요? 다 이겨서? 아니죠. 돈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 지금 돈으로는요, 시스템적으로 중국이 더 이상 이 정도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엉아들의 돈이 완전히 투입이 다 된 다음에는, 중국의 기업들의 돈이 다 들어간다면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기업들을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실물 경제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국을 부자 국가로 만들면 안 돼. 엉아들 입장에서. 그 뭘로? 곡물 가격,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어떻게 해요? 그 중국이 번 돈을 다시 뺏어옵니다. 그 시작이 뭐냐? 티벳의 독립. 물 가격의 상승. 물을 사고 팔아야 식량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식시장에도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막 이러면서 지금 곡물 가격 관련주, 먹거리 관련주들이 슬슬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관점, 이념, 이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돈의 관점에서 이 돈을 움직이는 이 엉아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고 국제 정세를 움직이고 엉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엉아들의 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엉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느 쪽인지 요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보여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온 거잖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20년 넘게 이 메콩강 지역, 하류 지역에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중국을 빼놓고 어떻게 해요? 여기와 협력기구를 만들고 중국이 지네 돈을 들여서 댐을 쫙 건설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트럼프가 딱 나타나서 인권 문제를 들고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독립 이야기가 나오고 티벳과 신장, 위구르, 그 외에 소수 민족들까지도 전부 순차적으로 독립이 되겠지. 티벳이 독립을 하게 되면요. 근데 돈의 관점에서 보면 엉아들이 이런 그림을 20년 전부터 그렸다고 하면 티벳은 독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그림이 싹 그려지죠. 다 맞춰지잖아. 빌 게이츠가
농지를 사들이고 있고 미국에서 농사를 져서 중국으로 팔아먹겠다는 거잖아요. 중국에만 팔아요? 인도 인구는 얼만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여기 인구는 얼만데요? 물도 팔아먹어요. 물 가격이 올라갔고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도 팔아먹어요. 여기서 반도체를 하고 5G를 하고 뭐를 해가지고 번 돈을 갖다가 국민들 먹고 사는 식량에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 가뭄 국가에서 벗어나 있어 아직은요. 그러면 이미 전 세계는 물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물을 너무 아끼지 않죠. 지금 현재 사람들 생활 보면.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물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물이 풍족하게 넘치는 국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상수원 지역에도요. 그러니까 발원지 쪽이겠지. 강의 상류 쪽은 외국인들이 지금 부동산을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자 관점에서 전원주택을 지금 생각하고 알아보고 계신다거나 땅을 좀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나중을 위해서 시골에 땅을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요 물 발원지, 그죠? 발원지나 발원지 주변에 땅을 선점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이에요.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물 관련주도 있을 거고, 곡물 관련주, 식량 관련주, 먹거리 관련주도 있겠죠. 양쪽 다 긴 시간을 두고 장기 투자로 보면은 엉아들의 눈이 지금 저쪽을 향하고 있고, 엉아들이 벌써 매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 빌 게이츠 엉아가 농지를 사고 있는 거에서 우리는 힌트를 딱 얻어야 되고, 영국의 로스 형님이 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선물 지수를 만들어 놓고 이미 20년 전부터 요 메콩강 지역에 5개 국가와 중국을 제외한 협력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티벳의 인권 문제를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티벳의 독립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싹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념적인 관점, 중국이 뭐 세계를 다 지금 잡아먹고 지배를 하고, 미국의 바이든도 시진핑 지금 밑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돼? 중국이 왜 티벳을 독립을 시켜주겠어? 두고 보면 알겠죠. 그거는. 왜 독립을 시켜주는지. 엉아들이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투자의 방향도 답이 나온 거죠. 주식으로는 물 관련주, 곡물 관련주. 자, 물 관련주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해수 담수화 이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갖다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좋긴 하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의 그 담수화를 만드는 기술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 자체가 지금의 에너지 갖고는 안 돼요. 그건 또 ESG에 걸려.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수 담수화 기업들도 괜찮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먹는 물이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 그러면요, 생수, 발원지, 발원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발원지 주변에 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발원지 주인과 계약을 맺고 있거나 한 생수회사, 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먹는 물도. 자, 그러면 물 가격이 올라가면 정수기들을 많이 집에 놓겠죠. 집이든 어디든. 생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생수기 관련주 또는 생수기 필터 관련주들, 요쪽도 잘 봐야겠죠. 자, 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값이 비싸지니까 농사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곡물 관련주 또는 먹거리 관련주 잘 봐야겠죠. 덩달아 올라갈 수 있는 건 뭐 비료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움직일 수 있겠지. 그지? 엉아들이요 얼마나 친절해. 다 알려주잖아. 근데 우리가 돈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적으로 이념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 이렇게 딴 방향을 보고 있는 거야. 엉아들은 대놓고 그냥 알려주면서 가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방향이나 삶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자꾸 거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제가 지금 이 소설을 쓰는 목적도, 이유도, 욕을 먹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의 관점에서 제대로 보자. 이걸 보게 되면 몇 개의 기사들만 찾아다녀도 그걸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돼요. 엉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다 알려줘, 기사에서. 그래서 우리의 투자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조금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저희 수강생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단기적인 거 말고 좀 긴 것 좀 뭐 할 만한 게 없냐고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알려드리잖아요. 여기서 제가 뭐 종목 이거를 해보세요, 뭐 이걸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찾아보는 거 어렵지 않죠. 곡물 관련주 치면 인터넷에 쫙 뜨고, 물 관련주 치면 쫙 뜨고, 거기에 기업 분석 좀 들어가서 간단하게 하고, 그죠? 차트로 위치 분석해서 살만한 거 찾아서 들어가서 떨어질 때마다 살살 사두면 장기 투자는 그게 장기 투자지. 아무도 몰라. 엉아들만 투자해서 지금 작업 중이야. 그리고 이제 뭐예요? 20년간 준비해 놓은 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탁 스타트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매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빌 게이츠 엉아가, 그지? 그리고 로이스 엉아가 이쪽에서 토스하고 이쪽에서 스매싱 때리고. 그러고 보니까 요것도 트럼프 엉아가 큰 역할을 했네요. 중국 때리기 하면서 신장 위구르나 저 티베트 쪽에 인권 문제를 부각을 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독립 이야기가 나오는 이 사태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자, 여러분들 요렇게 엉아들의 움직임을, 돈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엉아들이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준비했던 거를 스타트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찾는 것까지는 최대한 찾아서 하나하나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소설이니까. 그죠? 소설이니까 들으시고, 소설이든 뭐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관련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만 받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뭐 더 많아요. 기후변화 이거 가지고만 해도 몇 편은 더 만들 수 있는데, 크게 ESG, 그 다음에 물, 식량, 요거는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연관된 있는 거니까 요렇게 우리 빌 게이츠 형님이
참 친절한 형님이야. 미리 다 알려줘요.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코로나도 오는 전에 알려주고. 근데 우리가 멍청하게 못 알아들었지. 근데 이제는 미리 알려준다는 거 아니까 자기가 지금 농지를 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부동산 투기하려고 사겠어? 농지를? 아니죠. 농사져서 비싸게 농산물을 팔아먹으려고 사고 있겠죠. 거기에 좀 더 나가면 음모론적으로 또 이렇게 있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요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물 가격 올라간다고 물을 집에다가 저장 창고를 해갖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테마를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주가라는 건요, 돈은요, 정책이 따라주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 근데 정책이 따라주려면 먼저 엉아들의 그러니까 이거잖아. 우리가 주식을 볼 때도 먼저 매집이라는 걸 하잖아요. 엉아들이 매집하는 흔적들이 나타나잖아. 그 흔적들을 쫓아가서 딱 사두면요, 나중에 엉아들이 올리죠.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엉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거를 흔적을 찾아갖고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싹 사놓고 엉아들이 쫙 올려주면 우리는 그 기차에 편승해서 올라탔다가 올라가서 탁 내리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써나갈 이 소설들을.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